안녕하세요. 흔실주의자입니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좀 음침하죠. 거기다가 오늘 신한금투에서 셀트리온 악재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하향을 외쳤습니다. 키움증권에 이어서 신한금투까지 갑자기 왜 셀트리온의 목표가 하향을 외치고 있을까요? 간단하겠죠? 이 셀트리온을 떠나서 누군가 지금 이 시장 전체의 반대 매매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데일리 반대 매매 수치를 계속 봐야겠죠. 아마 내일 반대 매매가 시초가에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라도 좀 밝게 해봐야겠어요. 지금 시장이 좀 밝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죠. 첫 번째 외신입니다. 오일이 떨어지고 있다. 예, 오일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좀 그러네. 예. 이게 왜냐하면 US 스탁파일 있잖아요. 오일 재고량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건 당연히 단기적인 이슈죠. 오일은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US의 Private Payroll이라고 하면 급여 지급인데요. 급여 지급이 올라갔답니다. 즉 고용이 좀 많이 됐다는 얘기겠죠. 근데 시장에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해요. High Energy Price. 지금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오일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오일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 뉴스에서 오일이 떨어지고 있으면 오늘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뉴스가 아구가 안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외국 애들이라고 신통방통 하겠습니까? 똑같이 기레기입니다. 달러가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조기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은 제가 의견을 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오는 겁니다. 그게 온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걔들도 이유가 있으니까 트리거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죠. 얘기했답니다. 가스 마켓, 천연 가스 마켓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공급을 좀 늘리겠다는 거겠죠. 천연가스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대신입니다. 2900도 불안한 코스피, 개미는 레버리지 대거 베팅. 지금 이 시국에 레버리지를 사는 사람이 있네요. 아무튼 개미들이 많이 샀답니다. 제가 아는 누군가도 샀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탁금 교육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사냐라고 당신이 걱정해 줄 일은 아닙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2만 명분을 확보했다. 가격은 얼마냐? 가격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백신 접종률이 50% 넘었죠. 근데 갑자기 또 코로나 치료제는 이렇게 빠르게 확보하네요. 신기합니다, 이건. 얘들은 안전한가? 코스피 이제 2900선도 위태롭다라고 하는데요. 2900선은 예전부터 위태로웠죠. 전 2700, 2600까지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깨지면 그냥 자유낙하하는 거예요. 뉴욕 증시 미 장기금리 상승에 반락 개장. 미 증시가 별로 안 좋네요.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생산 부담, 목표가 하향, 신한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4,0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2% 감소하고 키움이랑 비슷한 의견이네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실적이. 이거 셀트리온은 어제 말씀드린 걸 다시 갈무리하면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때부터 방향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표는 이렇게 발표됐는데 보시다시피 원유 재고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 놓은 중국은 그냥 건국 기념일이라고 계속 놀고 있어요. 계속 놀고 있습니다. 내일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예측치는 줄어든다고 했죠. 이번에 페이롤을 급여 지급을 보니까 내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어들겠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계 주요 증시 다시 보고요. 15도 보고요. 근데 15가 최근에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슬슬 바닥이 온다는 주제입니다. 사뭇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머선 1위고 공매도 현황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보는 김에 HLB 현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또 떨어지고 있고. 다우존스, 상해종합은 평온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평온할 수가 있을까요? 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헝다니 뭐니 정전이니 난리를 치더니 자기들은 문 닫고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대국답습니다. 베트남 상승 중이고요. 인도네시아 상승 중. 아시아의 개도국들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떨어지고 있죠. 반도체랑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적게 떨어지고 있지만 TSMC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얘기겠죠. 15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체크할 건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뭔가 큰 변화가 있다라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슬슬 바닥이 온다라는 코너입니다. 오, 듣기만 해도 희망적이죠. 어이없는 기사 하나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기사가 아니고 이건 칼럼입니다. 칼럼. 자, 시장은 언제나 옳다 제목입니다. 멋있어요. 예, 당연한 말이죠. 하락 브레이크가 쉽게 잡히지 않는 가운데 코스피가 어느새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연저점을 경신했어요. 예. 연저점을 경신했다는 건 우리가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10개월을 뒤로 돌렸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언더슈팅이라며 소위 말하는 줍줍의 타이밍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줍줍이라는 게 단기 줍줍이면 괜찮은데 지금부터 반격합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무당 같다는 겁니다. 무당 같다는 거예요. 이번에 전 반등이 나오면 좀 조치를 취할 겁니다. 하지만 나스닥 증시가 강하게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매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력한 모멘텀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분위기를 바꾸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이건 진짜 처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나스닥 증시가 강하게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매수가 나오지 않았다. 이게 왜냐하면 매도를 한다는 건 이게 본인이 매도를 하면 그냥 컴퓨터랑 장사하는 것 같잖아요. 호가창에다 파는 거니까. 근데 매도를 했다는 건 누군가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다 할 매수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죠. 당연히 매수는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예. 이렇다 할 뭐 시장가 매수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계속해서 사주는 시장가 매수가 없었다라는 건데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나스닥 증시가 강하게 반등했어도 불구하고 저놈이 불구하고란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 단기적으로 하락한다고만 했습니다. 최근 영상들이죠. 단기 하락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 RSI 지수가 30을 하회했습니다. 주봉이 30 지금 초반에서 거의 끝났어요. 30 초반 30점 초반입니다. 신호가 발생했죠. 이제 슬슬 가시권에 들어온 거죠. 그럼 여기서 떡상하냐? 그거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를 봐도 여기서 막 쭉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잡는 형세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RSI가 30을 하회하기 시작하면 누가 봐도 시장이 과매도 구간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RSI가 30 근처에 왔고 밑을 하회하고 있다. 즉 저점 매수라고 들어올 만한 타이밍이 됐다는 겁니다. 자, 케이스를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오늘 케이스 2번을 형성하다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초가 올라갔는데 그대로 그냥 전저점을 못 지켰죠. 전저점을 못 지키면 자르고 나와야 됩니다. 이럴 때는. 지금 케이스 1번처럼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밑꼬리가 거의 없이 끝났죠. 없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하락 후 밑꼬리를 형성하고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케이스 1번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구나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거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슬슬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거죠. 이 하락할 때 손도 안 돼요. 손도 안 댔다가 거래량 올라가는 거 보고 좋아 하락한다 라고 하면서 요렇게 할 때 여기 20선이니까 이게 보자 25분 선이죠. 여기 돌파할 때 샀다가 여기서 매도 안 했어요. 매도 안 했다가 떨어질 때 여기서 사고 반등할 때 팔았습니다. 반등할 때 팔았어요. 그냥 이거 요 호가랑 중간 가격에서 판 거죠. 팔고 이제 상승이 바로 나오길래 아이 참이라고 했는데 하락할 거 알았습니다. 하락할 거 알아서 여기서 거의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종가 부근에 매수를 했는데 종가가 더 동시효과가 더 낮게 끝났죠.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반등할 만한 신호를 형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시간에는 상승했겠죠. 당연히. 뭐야? 괜찮아요. 뭐 괜찮습니다. 시초가 때 조금 맵겠네요. 지금 뭐 하지만 이제 단기 바닥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만약에 단기적으로 반등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계속 들고 있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한 3일 정도는 양봉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양봉이 진짜 양봉이냐? 그럼 거래량을 봐야겠죠. 그럼 미증시가 만약에 좋게 끝나면 또는 뭐 그 추세가 좋게 끝나버리면 내일 시초가는 당연히 좋겠죠. 미증시가 지금 상승으로 끝나면 되는데 미증시 훈풍으로 시초가를 좋게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래?
예, 시초가 저점 형성 후에 추세를 보고 판단할 겁니다. 내일 시초가는 안 좋게 형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산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겠죠. 예, 그러면 저점을 찍는 걸 보고 그때부터 판단하겠습니다. 시초가에 던져도 좋을 것 같지만 노노노, 대치 노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단기적 매수는 실패입니다. 뭐 어쩌겠어요. 일단 한번 손절하고 들어갔는데 다시 이렇게 되네요.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는 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 시장이 생각보다 약하네. 괜찮아요. 예, 저한테는 리플 도지 이도대형 클래식이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볼까요? 네, 셀트리온 이 매매 동향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공매도 잔고는 좀 줄었죠?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주가가 내려간 거예요. 왜냐면 공매도 잔고는 공매도 잔고량 곱하기 주가죠. 셀트리온 3분기 실적 하회 전망, 레키로나 램시마 SC가 숨을 고른다. 얘들도 인간인가요? 숨을 고르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공매도 악몽 다시 덮친 셀트리온. 예. 지금 공매도가 상승 조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서 공매도 잔고가 확 줄면 진짜 이거 양아치입니다. 예, 이 리포트낸 두 증권사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거 감사받아야 돼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시총 하루 새 6조가 날아갔다. 오, 엄청나죠. 예. 우리 지금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해도 뭐 어디 뉴욕 3대 스테이크하우스 가서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해도 10만원, 20만원이죠. 근데 6조가 날아갔답니다. 셀트리온 레키로나 유럽에 정식 허가를 신청했다. 글로벌 진출 시동. 예, 뭐, 그까 그게 기사가 나오네요. 아무튼 지금 추세를 보시면 하락 추세를 형성했죠. 예. 하락 추세를 깨는 형국이었는데 좀 아깝습니다. 사실 아깝습니다. 여기서 하락 추세 깨는 거였는데 하락 추세 그냥 깨고 내려왔어요. 이게 기사들이 한몫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자유낙하를 시작했죠. 20만원 밑에까지는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현재. 그럼 다음 지지선이 어디냐라고 하면 22만원 정도입니다. 22만원 정도인데 지금 22만원 깨고 내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 두 개를 그냥 붕괴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 어금니 깨물고 팔고 있는 겁니다. 공매도로 막고 있어요. 오늘은 공매도 금지 날이었으니까 현물로 막았겠죠. 자기들의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락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추세 하단까지는 갈 거다. 20만원 깨질 때까지는 셀트리온 손을 안 대는 게 좋을 것 같다. 실적 발표가 언제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봐야겠네요. 지금 보면 개미들이 또 열심히 개미는 뚠뚠하며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같이 팔고 있네요. 기관도 팔겠죠. 예, 신한이랑 키움증권이 나쁜 리포트를 낸 거 보면 팔 겁니다. 팔다가 시장이 안정되면 얘는 아마 상승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는 날을 좀 봐야 된다. 보는 김에 HLB를 보시면 HLB 좀 죄송한 얘기를 좀 했지만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하락을 하죠. 야, 지금 이게 지지선이 없네요. HLB가 지금 지지선이 없네. 공매도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 공매도 쇼커버링은 급등을 불러오지 않는다. 이런 게 보이는 거죠. 하락하고 있는데 공매도 잔고가 줄고 있잖아요. 공매도로 상환하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하락을 이용해서 상환하고 있다. 야, 그러면 이제 공매도 상환이 예전을 보시죠. 상승했다가 하락할 때 공매도를 상환합니다. 이렇게. 그 뒤에 상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매도가 횡보하면서 주가도 횡보하죠. 여기서부터는 약간 뭐 급등락이 이루어지긴 좀 어려워 보인다. 매매 동향상 그렇습니다. 무언가 재료가 발생하거나 이 상황을 바꿀 만한 무언가 모멘텀이 발생하면 달라지겠죠. 그게 현재로선 안 보이죠. 얘들이 항상 우려먹은 게 리보세라는 입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새로운 재료가 나올 게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게 HLB의 투자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증시 하락 중이고요. 큰 하락은 아니지만 어제 데드캣 바운스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유가가 상승하고 있었는데 유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국 MSCI 펀드 지수는 지금 내일 하락분까지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저점이 1% 정도 형성될 것 같습니다. 1% 이상 떨어진다. 그럼 사이드카도 각오해야겠죠. 바이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안 떨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나마 선방할 수 있겠죠. 상해만 오르고 있네요. 대단하네요. 중국은 역시 진짜 엄청난 나라죠. 라고 하고 싶지만 휴일입니다. 이럴 때는 일주일 쉬는 게 좋네요. 자기들 때문에 사단이 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나라들은 다 얘가 믿겠죠. 자, 그렇습니다. 원달러는 1200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1200원 터치할 거다라고 있는 또 저의 누구인가 발언이 한번 조명받아야 되는데 그럴 리는 없겠죠. 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하트랑. 오늘은 좀 일부러 밝은 분위기에서 해보려고 여러 가지 꽁트를 넣어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막 시장이 힘들다고
뭐 죽상하고 있으면 달라질 게 없습니다. 사실 달라질 게 없어요. 뭐 죽상한다고 올라가면 저 진짜 하루 종일 죽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모멘텀을 잘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바닥을 좀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좀 즐겁게 트레이딩 할 수 있잖아요. 단기 바닥 잡았네, 못 잡았네. 손절도 짧게 잡으면서 손절을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단기 트레이딩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손절을 크게 하면 안 돼요. 예, 손절을 정말 짧게. 근데 손절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지수만 봐도 그렇잖아요. 손절을 했는데 바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저저점을 깨고 트랩을 발생시키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손절을 일찍 했지만 저 트랩을 발생시키고 올라갔기 때문에 물린 애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마지막에 하락을 해버리는 거죠. 하락도 좀 심하게 했죠. 동시효과에 그냥 다 던져버렸습니다. 무서워서 사람들이. 왜냐면 밑꼬리가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밑꼬리가 없이 끝났다. 그럼 내일 시초가 하락이 예상이 된다. 그럼 시초가 하락 때 반대 매매가 엄청 발생할 거다. 내일 8시 40분에 동시효과 창을 보면 종목들, 그러니까 예상 가격을 한번 보세요. 하한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하한가가 막 줄줄이 돼 있으면 그 시초가 예상 가격이요. 그렇게 돼 있으면 아, 반대 매매가 나가는구나. 그럼 뭐 여기 현재 여러분들은 반대 매매 대상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면 정말 힘들죠.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팔 사람은 다 팔게 되는 겁니다. 팔 사람은 다 팔게 되는 거니까 아, 이제 슬슬 바닥이 오는구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증시가 좋게 끝나면 예, 아마 내일 시초가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물 떠놓고 한번 빌고 자야겠습니다. 물이 어디 있지?